법원 조직을 분권화하는 겁니다. 일반 법원, 노동법원, 행정법원, 복지법원, 재정법원 등 전문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을 지역별로 분산시켜야 됩니다. 나중에 연방제 국가를 위해서 지역별로 완벽히 독립시키고 그 대법원들도 지역별로 분산시켜야 됩니다. 법원 출발서부터 법원의 종류를 이렇게 6개로 또는 5개로 전문화시켜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왜 이거를 그렇게 계속 강조했느냐? 내가 이게 재판정에도 이제 불려가 보고, 그 다음에 이 검사실에도 가서 불려가서 여러 가지 증언도 하고 내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은퇴한 뒤에 내가 자문한 회사가 스타트업인데 그 회사가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분쟁이 생겼는데, 그 소송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 형사소송이 생겼어요. 양측에서. 나는 그 안에 컨설턴트로서 중립적인 입장에 있었으니까 이제 검사실에서 요청이 있어서 가서 이렇군 저렇군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똑똑한 검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를, 이게 블록체인과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블록체인과 관련된 사건을 잘 이해를 못 하잖아, 다들. 이게 뭐라고, 이게 이 스페이스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내가 그때 당시 소상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설명을 했는데 이 친구가 똑똑하더라고. 젊은 검사였는데 충분히 이해하더라고. 잘 이해하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간다, 이 재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하더라고. 일반적으로는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내가 설명한 걸 잘 이해하냐고 그랬더니 저도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검사가. 그래서 잘 이해하더라고. 나중에 내가 생각한 대로 그 재판 결과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2년 반 징역에 그 3년인가 4년 집행유예로 2년 반 실형이 나왔는데 그 친구가 아주 잘못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분산시키지 않고는 법원 조직을 분권화 그리고 지역별로 분산시키지 않고는 법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저 꼴인 거예요. 판사들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을 잘 설계해야 됩니다. 분권화 시켜놓지 않은 조직은 반드시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현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행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분권화되지 않았거든요. 위에서 찍어 누르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해야 됩니다. 재판소원도 가능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재판할 때 판사들이 제대로 이거 재판소원하면 자기가 지면 나중에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올바른 재판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것은 충분히 재판소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 자기가 패소할 결심을 가지고 이렇게 다 했다는 것은 결국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킨 거잖아요. 그거는 재판소원이 가능하게 됐으면 그 헌법재판소에 가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속보. 정재준 선생, 진보 커뮤니티 이사 압수수색 들어옴. 윤석열과 김건희 비방글이 많아 압수수색. 아이고 나도 압수수색 할라. 윤석열과 김건희 비방글이 많아서 압수수색했대. 아이고 미쳐도 단단히 미친 놈들이지. 아이고. 재판관의 수를 철저히 증언합니다. 지금 증언해야 돼요. 여성을 반 이상 넣어야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건드려지는 곳이 어디예요? 사회적 약자잖아. 사회적 약자가 여성이잖아. 여성 재판관 수를 독일처럼 더 늘려야 됩니다. 지금 몇 명인지 내가 쉬어보지도 않았어요. 법관의 대폭적인 증언이 필요합니다. 독일은 직업법관 4,000명당 1명이 직업법관인데
우리는 지금 17,000명당 한 명씩 돼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 서비스가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는 거고 엉터리 판결이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걸 밤늦게까지 이 문서 보고 그래서 그거 파악해가지고 그 판결을 해야 되는데 계속 재판은 밀려오고 사건은 계속 밀려오고 그러니 이게 뭐야 이게. 지방 분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나는 이것은 지금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민주 시민들에게 하는 강의예요. 우리가 얼마나 법원 조직이 잘못됐는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신뢰를 높이려면 첫 출발점이 3가지 3중 방어선을 쳐야 됩니다. 첫째 방어선은 법관을 자율적으로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판결문을 쓸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재판 과정과 판결문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판결문도 공개하지 않아요. 심각한 문제이죠. 판결문이 다 공개가 된다면 우리가 누가 어떤 판결을 어떻게 했고 똑같은 사건인데도 다르게 판결한 것이 수두룩 닭상이 그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회 정의를 어디서 다 말아먹느냐? 법원에 가서 말아먹고 있다고. 두 번째는 뭐냐? 독일 기본법에서 얘기하는 독일 법관법과 독일 조직법, 법원 조직법에서 재판권은 법관에게 위임한다고 돼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참심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심제라는 말은 시민들이 법원 재판에 법관과 동일한 직업법관과 동일한 권능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시민 법관을 선출해서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능을 가지고 재판에 참결하고 판결문도 똑같이 같이 씁니다. 합의해야 돼요. 뒤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형 사회가 되었단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 시민 법관이라는 것은 셰페라는데 셰펜게리히트, 셰펜리히터, ehrenamtliche Richter 이렇게 말합니다. ehrenamtliche 그러니까 명예로운 관직으로서의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명예로운 명예 판사 또는 참심 판사 또는 시민 판사, 시민 법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개인에게도 명예로운 거죠. 사회 봉사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민 법관을 선출해서 어떤 사람이 선출되느냐? 독일인인데 25세에서 70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각 의회에서 지방의회든 주의회든 연방의회든 의회가 결정합니다. 법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의회에서 결정한 명부 중에서 법원에서 골라서 이제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 법원에 소속된 사람이 되는 거죠. 일정 기간. 대개 독일은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 다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5년간 자기가 직업법관과 똑같이 법원에 가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현재 독일에는 6만 명에서 7만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법관으로. 그러니까 시민이 판결하는 거예요. 법관이 판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법관이 이 판결문을 같이 쓰죠. 시민법관과. 일반적으로 대개 시민법관의 수가 일반 직업법관의 수보다 그 재판할 때 더 많아요. 결정할 때 이 서로 의견이 갈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시민법관이 더 많으니까 일반적인 시민의 보편적 상식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져요. 여긴 급여를 따로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거마비라든지 또는 자기가 직업이 있는데 5년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직업이 있는데 그런 직업에 따르는 아주 경제적 손실이 있으면 그거는 국가가 다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민법관으로 가기 때문에 시민법관으로 가는 것은
그 사회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반드시 해야 되죠. 물론 뭐 난 못하겠다 뭐 이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시민의식이 독일인들이 되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5년간 봉사한다 셈 치고 가서 그 일을 합니다. 왜 그럼 이런 그 복잡한 거를 왜 시민들한테 맡기느냐? 그것은 정치인들이 우리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시민 주권주의, 주권 재민 사상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강화하고 일상생활과 동떨어지지 않는 재판을 위해서 반드시 시민법관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거기서 뭐라고 되냐? Lebensnahe, 일반 시민생활과 이 가까이 붙어 있는 재판, 그것을 위해서는 일반 시민적 상식에서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상식에서 벗어난 재판을 하잖아 지금. 아까 한동훈이가 그 자기가 윤석열이 원고로 그 소송을 제기한 것을 자기가 피고로 어떻게 된 거야? 한동훈을 짬짬해서 자기가 패소할 결심을 하고 그 일을 지정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패소 판결이 나오지.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상고심에 어필을 해줘야 되는데 상고심에 어필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끝난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긴 걸로 끝난 거야. 거기에 시민법관이 같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겠어? 절대로 그렇게 안 하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권 재민 사상. 그러니까 Volkssouveränität. 이게 국민이 주권자라는 거야. 재판도 누가 해야 된다고? 국민이 하는 거야. 그래서 판결문 맨 꼭대기는 어떻게 되냐? 독일 판결문을 보시면은 Im Namen des Volkes. Im Namen des Volkes. 국민의 이름으로 판결문을 쓰는 거예요. 판사의 이름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주권 재민 사상의 가시적 표현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재판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아가 국민의 법률 교육을 위한 도구로서 이 시민법관 제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거 불편하다 이렇게 하면 뭐 시민들이 법률을 모르는 사람이 아주 직업법관들을 괴롭히고 뭐 그런 있다는 그 불만 불평 이런 게 많아. 정치인들은 일체가다 그거에 대해서 무시해 버립니다. 시민들이 재판하는 것이 옳다. 일부에서는 시민법관의 참여가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미국의 배심제가 더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독일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정치인들은 그럼에도 시민법관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독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 재민 사상, 국민 주권주의를 확고하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5천만 명이 넘는 인구 중에서 가장 높은 사법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그랬고요. 세 번째는 삼중 방어선의 마지막. 이게 방어선은 뭐냐면 탈선하지 못하게 하는 막는 선이란 말이에요. 판사들이 탈선하지 못하게 막는. 법 왜곡죄를 신설해야 됩니다. 법 왜곡죄는 독일 형법에 있습니다. 법 왜곡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양측이 있으면 한쪽을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유리하게 하거나 또는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 그것을 법 왜곡죄로 처벌하게 돼 있어요.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법 왜곡죄로 가끔 심판을 받는 판사들이 독일에도 있답니다. 아주 가끔. 사건 조작죄의 신설은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김영민 의원이 사건 조작한 나라가 있다. 그게 우리나라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뭐 대장동 사건이나 뭐 한명숙 사건, 유우성 사건, 또 이화영 사건 이런 것이 다 뭐야? 사건 조작죄거든. 그건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법 왜곡하는 거는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건 조작죄를 신설해야 된다는 거지. 그 법 왜곡죄와 똑같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자격을 다 그 취소, 자격 취소, 변호사 자격 취소, 법률가 자격 취소, 그리고 공소시효를 배제함.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법원의 신뢰도를 높이는 출발점으로서 삼중 방어선의 마지막 방어선으로 치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김영민 의원과 내가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됐고, 이것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통과만 시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2대 반드시 통과시켜서 다시는 법원이 저렇게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OECD 국가에서 너무 비참하잖아. 법원의 신뢰도를 위한 조직 설계의 삼중 방어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차 방어선은 법관의 자율성과 재판의 투명한 공개, 참심죄와 배심죄, 참심죄 또는 배심죄인데 나는 참심죄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독일 법원에 내가 한번 가본 적은 있어요. 뭐 다른 일로 다른 사람 도와주고 또 통역도 좀 해줘야 될 일도 있고 그래서 한번 가본 적은 있는데 독일 법률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다가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찾아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주권 재민 사상을 실현한다는 것, 법 왜곡죄 사건 조작죄를 신설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한다는 것, 이것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이 법을 사법부와 관련된 법률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 않으면 우리가 쪼으면 돼요. 우리가 권면대를 하는 이유는 이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국민 주권주의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부는 성역이 아니에요. 그것도 다 국민의 통제하에 있고 국민이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대륙법 국가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프랑스도 이렇게 돼 있고 핀란드, 노르웨이, 북구도 다 그렇게 돼 있고 스위스, 오스트리아 말할 것도 없고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못하지? 왜 이걸 못한단 말이야, 이걸. 사법 선진국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정치인들이 이 방송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법개혁을 주도해야 할 의원들이 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탄희도 이걸 잘 몰라, 이놈도. 그래서 법원 행정처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 민간인이 좀 더 많이 법원 행정처에 들어가서 뭘 하고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답답했어요. 이탄희 하는 걸 보고. 아니 이렇게 좀 시원하게 국민 주권주의가 시원하게 실현되도록 왜 못하냔 말이야. 조호균 선생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